조금만 기다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진짜 죽겠다고.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제피러스 M16은 진짜 리뷰 영상을 올리기가 되게 힘듭니다. 영상을 촬영 다 하고 편집을 다 하는데 이제 SSD가 날라가서 뭐 영상 자료를 다 날리고 다시 재촬영을 해서 편집을 다 끝내고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입고 일정이 꼬여서 또 못 올리고, 이렇게 참 애증의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제품이죠. 제피러스 M16의 리뷰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ROG 제피러스 M16 GU603HM B11735KD입니다. CPU는 8개 코어에 16개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인텔 11세대 i7 11800H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랩탑 버전이고 최대 TGP는 터보 모드 C 95W입니다. 메모리는 메인보드 온보드 방식의 16G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SSD는 가장 속도가 빠른 PCI Express 4.0 4배속을 지원하는 512G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여분 슬롯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니터죠. 16:10 비율의 WQXGA 해상도를 가진 16인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2560의 1600이고 색지연율은 DCI P3 100%의 광색역을 지원합니다. 165Hz의 최대 밝기 500니트로 패널 스펙은 현존하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슬림형이지만 배터리는 90W시로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인텔 CPU를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고 PD 충전도 버전 3.0으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합니다. 실제 측정 무게는 2.05kg으로 동급 사양에서는 가장 가벼운 모델이고요. 무상 서비스 2년이 지원되는 제품이고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219만 9천원입니다. 기본적인 외관은 제피러스 GA503QM과 완전히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만 블랙으로 훨씬 더 진해졌고 키보드의 배열은 동일한데 백라이트는 RGB 색상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레인보우는 아니고 한 가지 색상이 순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고사양 제품이라는 게 딱 느껴질 만큼 히트파이프는 빵빵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피러스 G15와 거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아마도 쿨링 성능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메모리를 추가 확장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서 듀얼 채널 구성이 가능합니다. NVMe 슬롯은 2개가 있고 2개의 슬롯 전부 다 PCI Express 4.0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여기 보시면 스펀지로 벽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게 보일 겁니다. 뒷판을 닫았을 때 위쪽 공간과 아래쪽이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고사양 제품이기 때문에 CPU와 GPU에서 발생하는 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은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장 포트는 대부분 좌측에 모여 있습니다. 전원 단자, 그리고 HDMI 2.0B 단자, 유선 인터넷인 RJ45 단자, 그리고 USB 3.2 A 포트가 한 개 있고 바로 옆에 있는 2개의 C 포트 중에서 위쪽에 있는 것이 썬더볼트 4, 아래쪽에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 포트 1.4 버전을 지원하는 PD 충전 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마이크와 이어폰 콤보 잭입니다. 우측에는 USB 3.2A 포트 1개가 있고 최대 읽기 속도 312MB의 마이크로 SD 4.0 슬롯이 있습니다. 제품을 리뷰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CPU가 i7 11800H이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RTX 3060이 들어가 있는데 사양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슬림하고 가벼운 모델인데 이 발열이랑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검증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모니터가 16:1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6:9랑 뭐가 얼마나 다른 거고 이렇게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세 번째, 이게 내가 지금 구매를 하려고 보는데 이게 모니터가 스펙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게 확실히 이렇게 스펙이 좋은 게 맞느냐, 그 부분을 좀 검증해 달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능과 발열 제어에 대한 부분인데, CPU가 인텔 i7 11800H면 얼마 전까지 인텔 CPU는 발열이 높기로 악명이 좀 높았는데 이게 11세대가 나온다고 얼마나 좀 잘 됐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슬림한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발열 제어가 잘 될까, 이런 생각들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터보 모드로 놓고 시네벤치 R23으로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발열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싱글코어 1501점, 멀티코어 12097점으로 성능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온도랑 클럭을 확인해 보면 시네벤치를 10분 동안 돌리면서 최초 구동에는 CPU 클럭이 4.1GHz로 유지가 되면서 온도는 최고 92도를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온도는 평균 온도 78도로 나오면서 클럭은 3.6GHz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 불안정하고 온도도 조금 높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발열과 스로틀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스트 클럭을 고정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위쪽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클럭을 3800으로 고정을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CPU 최고 온도는 74도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스로틀링 없이 구동이 됐고요. 이때 시네벤치 결과는 멀티코어 11975점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클럭을 제한하고 3D 마크를 구동해 봤을 때 파이어 스트라이커에서 피지크 스코어는 21026점, 그래픽 스코어는 19713점, 컴바인 스코어 7666점으로 전체 점수 17174점으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온도도 아주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팬 소음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16대10 비율의 모니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하드웨어에 굉장히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 16의 세로 비율이 보통 9 사이즈 요만큼 오는 16대9 비율의 모니터를 사용하다가 16대10을 쓰면 밑으로 조금 더 긴데 이게 왜 좋은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16대9 비율의 15.6인치 모니터는 가로 345.35에 세로 194.26mm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17.3인치는 가로 382.98mm에 세로 215.43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16대10 비율의 16인치 모니터는 가로가 344.64, 세로는 215.39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6인치의 가로 길이에 17.3인치의 세로 길이를 가진 모니터가 됩니다. 모니터를 사용할 때 세로 길이, 즉 위에서 아래로의 길이가 조금 더 길 때 편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같은 영상을 편집한다고 봤을 때 15.6인치에서는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영상 편집을 할 때 프리뷰를 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는 곳이 바로 이 프로그램 패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화면 비율이 15.6인치의 16대9에서 16인치 16대10으로 되면 지금 보시는 만큼 이렇게 아래쪽으로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더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빈 공간만큼 프리뷰를 보는 프로그램 패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맞췄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영상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넓은 화면을 보면서 작업을 하기가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 15.6인치 사이즈의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17.3인치 모니터에서 편집하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6대10 비율의 16인치 모니터를 가진 영상 편집용 노트북은 15.6인치의 휴대성을 가지면서 17.3인치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6대10 비율은 사실 이렇게 이제 분할된 화면을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에서는 굉장히 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프리미어 프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내가 보는 프로그램 패널, 이제 이런 필요한 창을 더 크게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일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16대10 비율이 이제 생산성에서 훨씬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게 생산성에서 왜 좋은지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잘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좋은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모니터 스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실제로 스파이더로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100%를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100%라고만 표기돼요. 만약에 이제 DCI P3가 100%인데 sRGB는 정확히 측정했을 때 133%가 나오더라도 표기는 전부 다 100%로만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측정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실제 평균 밝기는 495.8리트이고요. sRGB는 100%, NTSC 88%, 어도비 RGB 100%, DCI P3 100%로 측정이 되었고요. 실제 색감은 지금까지 노트북 리뷰를 하면서 본 제품 중에서 상위 5%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패널의 색감은 진짜 이 정도면 반칙이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색감을 보여주고요. 화질을 보여드리면서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저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제품에 대한 스펙을 얘기를 할 때 스피커 소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로 좋아진 게 맞는지 그거는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트북의 사운드가 사실 이 정도까지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만큼 크고 묵직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늦은 리뷰를 하는 만큼 영상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만들어 봤는데 만족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고 발열 제어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슬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휴대를 하면서 내가 고사양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고성능의 제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제품인 것 같고 16대 10비율의 모니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확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저스트하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소비만 한다, 컨텐츠 소비하는 게 위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리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입고 일정이 계속해서 밀려서 좀 많이 고생을 했던 제품인데 입고 일정이 잡혔고 이제 예약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예약 구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였습니다.